네, 안녕하세요. 방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나은 창작을 위해서 만족감이 필요하고 그런 만족감에는 어떠한 만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사진을 잘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잘 찍은 사진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기준이 왜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세우면 될지 좀 그런 것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팟캐스트 듣는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방쿤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소개를 할게요. 저는 2015년부터 스마트폰 사진 강의를 했던 스마트폰 사진 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는 스마트폰 사진 강의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폰 사진만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이제 5년 정도 프리비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만났던 분들이 약 5,300분, 그리고 그 중에 후기가 900개고요. 평균 별점 5점 만점에 4.87점입니다. 뭐 매출은 한 1억 2천 정도 올렸었는데 요건 뭐 5년간의 매출이니까 뭐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많진 않아요. 그죠?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스마트폰 사진을 강의하면서 5,000명을 만나본 사람이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강의는 스마트폰 사진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544개 후기가 있었고 현재 90%의 대원분들이 5점을 주셨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약 90%가 만점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든 강의나 커리큘럼 뭐 이런 것에 있어서도 상당히 자부심이 있었고요. 또한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사진이 실제로 나아지는 거 보면서도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90%가 5점을 주고 만족했다는 건 10%는 만족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4점도 있을 거고 1점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같은 강의를 듣는데 왜 누구는 만족을 하고 누구는 만족을 하지 못하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실은 절대적으로 보편적인 강의를 만드는 게 제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90%에 만족하고 감사드리는 마음도 있지만 그 10%의 분들에게 굉장히 미안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뭔가 만족하지 못한 10%의 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잘 찍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과 그들의 수준이 너무너무 달랐어요. 어떨 때는 이런 분들이 굳이 내 강의가 필요한가 생각이 될 때도 있었고, 반대로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각기 만나보면서,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또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제가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은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잘 찍은 사진의 기준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점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 그 시험의 만점이 몇 점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이런 소리 하잖아요. 토익 가는 친구한테 야 100점 맞아와, 이거는 칭찬이 아니죠. 토익에서 100점 맞으면 이거는 뭐 거의 찍어도 100점 이상 나오겠죠. 즉 내가 지금 어떠한 시험을 보고 있고 이 시험의 만점이 얼마야, 이 정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진도 똑같아요. 내가 잘 찍은 사진 혹은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잘 찍은 사진이 무엇인지 우선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기준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료하며 객관적일수록 좋아요. 저는 객관적인 잘 찍은 사진의 기준을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뭐 그게 대부분은 구도적인 면이 커요. 그래서 이제 주관적으로 잘 찍고 객관적으로 잘 찍고 이 두 가지의 기준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저는 객관적으로 잘 찍은 사진의 기준을 강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제가 보여드리는 수많은 사진들은 사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무난하게 잘 찍었다고 느낄 만한 혹은 재미있는 그런 사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의 오프닝에서 보여드리는 사진들을 몇 장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폰 사진 강의를 시작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2015년에 뉴욕에서 아이폰 5S로 찍었던 사진이에요. 거의 지금 6년이 지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여전히 딱 봤을 때 무난하고 심플하고 잘 찍었다는 느낌이 드는 사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은 객관적으로 잘 찍은 사진을 평가를 합니다. 수평이 잘 맞아 있고 컬러가 마음에 들고요. 해질 무렵의 아름다운 모습이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잘 찍은 사진이라고 제가 판단을 해요. 왜냐면 중심이 잘 맞고 수평이 잘 맞고 하단 가운데에 주제가 딱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뭘 찍었는지 알 수 있는 사진들은 누가 봐도 잘 찍었네 라고 느낄 수 있는 사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진도 저는 굉장히 잘 찍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단순히 뭐 컬러감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 사진은 굉장히 포토제닉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횡단보도가 너무 예뻐서 제가 이제 누워서 찍고 있었는데 뒤에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이 제가 사진 찍는 걸 보고 이렇게 V자 하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는 사진들도 저는 잘 찍었다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잘 찍은 사진의 기준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기준들이 나한테 있느냐가 되게 또 중요해요. 나한테 잘 찍은 사진의 기준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 봤을 때 누구는 잘 찍었다고 느끼고 누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야, 달이 예쁘네, 해 지는 거 예쁘네, 보통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진을 교육할 때, 그리고 사진을 제가 배우기도 했고요, 배우고 가르칠 때, 그리고 배우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만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찍은 사진이 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는 나를 만족시켜야 돼요. 스스로를 만족시켜야 되고, 내가 찍은 사진을 내가 만족해야 최소한 자랑질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 이거 잘 찍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내가 잘 찍은 사진들을 남들도 잘 찍었다고 해줘야, 즉 나의 만족과 타인의 만족이 일치하는 순간이죠. 그럴 때 반응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신, 타인 만족의 4분면이라고 만들어서 좀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창작 행위에 여러분들이 적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4분면을 그려보고 내가 어느 지점에 지금 위치해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수학 아니에요. 수학이 아닌데 이런 걸 설명드릴 때는 그쵸, XY축을 그려놓고 설명하는 게 굉장히 더 편하겠죠. 잘 보시면요, 가로축은 자기 기준이고 세로축은 타인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자기 만족 그리고 타인 만족이라고 써 있죠. 즉 이렇게 갈수록 나도 만족하고 타인도 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있으면 둘 다 불만족인 거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함수처럼 그려놨지만 사실상 네 칸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나도 만족하고 타인이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나도 불만족하고 타인이 불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만족과 불만족이 혼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경우죠. 나도 만족하는 걸 타인이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 작품이 나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내 새끼예요. 근데 내 새끼를 사람들이 또 되게 좋아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일반적인 보편화되어 있는 대부분의 창작자들의 단계가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작품이 만족스러워서 자랑을 하고, 그렇게 자랑질에 대중들이 동조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굴러 들어오는 뭐 유명세나 뭐 조회수나 뭐 좋아요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비단 뭐 대단한 작가 수준이 아니라 그냥 취미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만족하고 친구들이 좋아해, 이 수준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창작하면서 지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들인 노력만큼 혹은 그 이상의 반응이 따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선순환되어 가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상당히 좀 바람직한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되게 괴로워요.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내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해요. 근데 뭐 당연히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를 타인들도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랄까, 이 상태는 괴롭지만 정상적인 상태예요. 네, 괴롭지만 정상적입니다.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타인들도 내 작품을 만족할 수 없어요.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대체로 이 지점에서는 자기 만족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역시 타인의 만족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 불만족과 타인 불만족이 겹치는 분들이 대체로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내 취향이 대중적인 취향의 경우에 이 경우에 해당이 돼요. 즉 내가 갖고 있는 취향은 대중적인 취향이고, 그리고 남들이 좋아할 게 뭔지 나는 알아. 근데 내가 그거를 표현하기가 어려워 라는 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 불만족이 곧 타인 불만족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이뤄내는 순간 타인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노력을 게을리하지만 않으신다면 솔직히 말하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이게 어느 수준 이상으로 노력을 했을 때도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타인 만족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다른 분야를 찾으시는 걸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할게요. 그래서 이 지점이 되게 괴로워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면은 이게 타인 만족으로 넘어갈 수는 있다, 희망은 보인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제 스스로 불만족스러운 지점이 있었고, 그때 평점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납득시킬 수 있는 강의를 만들면서 서서히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갔던 그러한 케이스 되겠습니다. 좀 열심히 화이팅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다음 지점인데, 다음은 만족과 불만족이 좀 혼재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요겁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내 작품이 별로예요. 근데 타인들이 내 작품을 되게 좋아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드물지만 있어요. 특히나 어떤 분들이냐면 천재라 부르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 스스로 이미 갖고 있는 재능이나 취향이 타인을 이미 만족은 시켜요. 근데 나는 지금 작품보다 더 나은 걸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천재나 거장이 죽고 나서 미발견 작품들을 발견했는데 그게 이미 굉장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역 2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불행과 자괴감에서 굉장히 좀 괴로워하지만 그게 불세출의 거장이 될 가능성이 진짜 커요. 그러니까 영영 자기 불만족에 빠져 있는데 그게 이미 거의 막 사람들의 기준을 뛰어넘는 수준의 작품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괴로워하면서 더 나은 작품을 추구하고 그게 계속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뭔가 불세출의 거장, 즉 이 세상에 다시 없을 만한 천재의 작품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극히 드물긴 합니다.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자기 불만족에 빠져 있을 때 노력을 이어가는 것도 전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불만족에서 자기 만족을 이끌어 나가는데 계속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천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 과정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미 저보다 더 나은 작품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더 많아요.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작품 덕분에 제 작품도 나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생각하기에 최악의 케이스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 최악의 케이스는 좀 이 부분 같아요. 나 되게 잘해. 나 엄청 잘해. 되게 자뻑에 빠져 있는데 사실 그 퀄리티가 평균 이하일 때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게 평균 이하인데도 팬은 있겠죠? 이게 타인이라는 게 뭐 다양한 타인이 있을 수 있어요. 단 한 명의 타인이라도 타인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여기서 만족 불만족의 기준이 뭐냐면 저는 뭐 일단은 숫자로 치겠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만족 이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데 그 퀄리티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뭔가 창작 활동이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극소수의 팬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자기가 만족을 한다는 지점에서 뭔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미 내 작품이 좋은데 뭘 더 바래? 내가 뭘 더 열심히 해야 될까? 난 지금 내 작품이 충분히 좋아, 괜찮아. 그래서 이 상태가 사실은 가장 위험해요. 가장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제 기준에서는 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만약 크리에이터다. 만약 크리에이터고 내가 작품을 꾸준히 발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위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타인을 만족시키는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내가 만족하고 있던 지점에서 어느 순간 불만족을 느끼고 여기서 다시 만족으로 넘어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놀 수 있도록 유지하시는 게 창작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이 분명 행복을 가져다 주고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만 내 작품에 대한 대중의 반응, 타인의 반응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표를 그려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4분면 그릴 수 있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0의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정하듯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족의 기준이 중요해요. 내 작품에 대한 나의 기준, 그리고 타인의 작품에 대한 나의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잘 찍었네 못 찍었네 내가 판단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잘 찍었다고 생각되면 잘 찍은 걸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저 사람이 못 찍었다고 생각이 되면 왜 못 찍었는지 분석하고 나는 이렇게 찍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이겁니다. 뭔가 잘하고 싶으면 그 잘함의 기준을 꼭 세우셔야 돼요. 그 기준이 없이 헤매면은 그냥 지치고 실력이 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4분면 안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기 위해선 결론적으로는 뭐다? 애초에 이 표를 그리기 위해서는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만족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찍어야 만족할지, 저 사람이 얼마나 잘해줘야 만족할지, 그 만족의 기준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요, 잘 찍는 방법 배우는 것도, 비싼 장비 투자하는 것도 물론 필요는 해요. 근데 그 이전에 내 스스로 잘 찍은 사진이 뭔지 기준을 굉장히 자세하게 세우실수록 좋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그럼 이 기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될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렌즈 하나 사면 되겠지, 카메라 하나 사면 되겠지, 폰 바꾸면 되겠지,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 찍은 사진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현재 장비로 부합할 수 없어. 그럼 그때 장비를 사는 건 좋아요. 근데 그냥 뭐 막연하게 얼마를 쏟아붓고 뭐 누구한테 배우고 그냥 단순히 이런다 그래서 사진이 막연하게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 반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누구나 사진 다 잘 찍을 거면 뭐 한 몇 억, 몇 조씩 있는 분들은 다 사진 잘 찍고 그림 다 잘 그리겠죠. 물감도 좋은 거 사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의 기준이 명확해야 창작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결과물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뭘까요? 물론 뭐 지금 보시는 이 사진도 보시기에는 낫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진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인과 작가의 차이예요. 그냥 찍으시는 분들은 찍었으니까 됐지, 사진 나왔으면 됐지. 근데 저는 여기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하늘이 너무 맑아요. 구름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연못이 너무 어두워요. 즉 하늘만 보이는 상태예요. 거의 연못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색감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 시원한 색감이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개의 지점을 기반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제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저는 보정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족을 시켜요. 누구를? 나를. 그리고 나를 만족시킨 사진을 올리면서 누구 만족시켜요? 타인들을, 저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만족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만족감은 모든 사진에도 적용이 돼요. 자, 이 사진도 볼까요? 아니 뭐 구도는 괜찮아요. 뭐 잔도 두 잔 다 나와 있고 똑바로 찍혀 있고 꽃도 나와 있고 예쁘네요. 다만 뭐예요? 이게 저는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뭔가 너무 어두침침하고 꽃 색깔이 제대로 안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내고 싶은 색감을 내면서 제가 내고 싶은 노출이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인스타에서 봐오는 사진들은 찍자마자 나오는 사진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작가가 사진을 찍고 나서 원본에서 오는 불만족과 싸워서 얻어낸 만족스러운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 사진도 보시면 뭐 이거도 뭐 예뻐요. 그죠? 궁전 찍었는데 안 예쁘진 않겠죠. 근데 뭐예요? 지금 보시면 건물이 좀 뒤로 쏠려 있고요. 오른쪽 구석에 카메라 같은 게 찍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전 이게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건물을 좀 세우고 카메라를 지우고 하늘을 좀 색감을 살리고 뭐 이런 과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건물이 똑바로 서고 카메라가 지워졌어요. 다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카메라 지워지고 건물 서니까 훨씬 반듯해지고 예쁘죠? 그래서 이러한 사진 찍었을 때 여기서 만족해도 상관없어요. 만족해도 상관없는데 제가 여기서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이 구도를 찾았을 때 제가 불만족스러웠던 지점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 사람이 걸어갈 때까지 제가 기다려서 찍은 거예요. 이건 기다려서 만든 겁니다, 결과적으로. 왜? 징검다리인데 사람이 하나 들어가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다려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 색감? 제가 봤을 때 훨씬 진했어요. 훨씬 아름다웠고. 근데 제 마음속에는 조금 더 내고 싶은 색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원본에서도 오는 불만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 원본에서 오는 불만족을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멋진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진들이 왜 안 나올까 고민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만족시켰던 타인의 사진들은 그들이 자기 자신과의 불만족하고 싸워서 얻어낸 결과물이에요. 나 스스로를 만족시킬 때까지 싸워낸 다음에 내가 만족한 사진들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들을 아무런 노력 없이 셔터질만으로 얻어내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잘 찍고 싶으시면 스스로의 불만족스러운 사진과 싸워서 일단 나 자신을 설득시켜야 돼요. 내가 만족할 때까지 싸워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족한 결과물에 이제 올렸을 때 타인들이 이제 또 반응을 해주면, 좋은 반응을 해주면 그게 또 창작에 좋은 자양분이 되겠죠. 또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창작이라는 게 되게 괴로운 지점이 뭐냐면 나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다고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 불만을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불만스럽다 그래서 이 불만을 꼭 이렇게 잠재우려고 그냥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불만이 생기면 그 불만과 싸워서 만족으로 돌려낼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투자해보시고 뭐 노력해보시고 배워보시고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만족시킨 타인의 사진만큼 내가 따라잡을 수 있다면 그게 곧 여러분의 실력이 되고 내 창작이 또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좀 오늘은 살짝 진지한 얘기를 해봤어요. 단순히 뭐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뭐 그림도 그렇고 다 똑같겠죠. 그렇지만 창작자들은 다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고 그러한 만족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단 스스로 많이 싸워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많이 싸우는 다음에 그 싸움에서 얻어낸 결과물이 스스로 만족스럽다면 그제서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창작과 만족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저는 스마트폰 사진 강사이자 작가 방坤입니다. 감사합니다.